자, 보호자가 있는데요. 친권자, 법정 대리인,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라 합니다. 친권자, 법정 대리인,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호자라 한다. 자, 위기 청소년의 별표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우리는 위기 청소년이라 한다. 자, 위기 청소년의 세 가지 어려움은 가정 문제, 학업 수행, 사회 적응,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서 이 건강한 성장, 그다음에 생활, 건강한 성장과 생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기 청소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청소년의 별표 치시고요.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19금이라고 해서 19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청소년 보호의 연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생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를 하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 청소년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의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의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자, 청소년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어디죠? 네, 여성가족부입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의 국가 자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자격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유해 약물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신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인데요. 자, 뒤에 있는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주류,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마약류, 그 다음에 환각물질 등이다. 이렇게 해서 유해약물을 정리했습니다. 유해약물에 별표 쳐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 보죠. 우리는 지금 청소년 보호법을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과 학대입니다. 자, 청소년 폭력과 학대, 최근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청소년 폭력, 학대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 학대 이 모든 것을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 유해 환경 첫 번째 매체물, 두 번째 약물, 세 번째 유해업소, 그 다음에 청소년의 아까 있던 폭력과 학대 이런 것들을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한다. 유해 환경 쭉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등 유해업소,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유해 환경이라 한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다 아우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법률로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 아동 청소년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 보호의 연령이니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이룰 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입니다. 1번에 별표치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알선 영업 행위 등을 우리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참고하시고요. 1번 정도 연령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동, 청소년이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하는 행위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알선 영업 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한 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한 죄가 바로 성폭력 범죄라고 한다. 자, 정리가 됐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6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어떤 것이냐? 별표. 자,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가 된 적 아시죠? 학교폭력이 무엇입니까? 법상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까지 포함하네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학교폭력이라 한다. 자, 학교폭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열거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시고, 자, 여기에 의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폭력이라 한다. 자,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따돌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고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공격이나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바로 따돌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사이버가 들어갔네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 그대로 사이버 따돌림이라 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별표. 자, 따돌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사이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인터넷,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청소년은 시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에도 그랬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도 그랬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돼 있네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취약 의무를 유예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놓고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놓고 볼 때 입학한 후에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결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취약 의무, 학교에 들어가는 의무를 유예 중인 청소년인데요. 그러면 학교로 들어가기 어렵겠죠. 왜? 취약 의무를 유예했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약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두 번째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은 학교 밖에 있죠. 자, 그러면 고등학생일 때는 제적을 당했다든지 퇴학 처분을 받았다든지 자퇴를 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적을 당했다든지 퇴학 처분을 당했다든지 자퇴한 청소년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시작 지나가지 아니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조화를 좀 해보면 초, 중, 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 의무교육인데 취약 의무를 유예를 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제적, 퇴학, 그 다음에 자퇴 이러한 것들은 학교 밖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지나가지 아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두 번 해드렸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죠. 자,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상담 지원이겠죠. 두 번째 교육 지원이겠죠. 왜요? 학교 밖에 있으니까. 세 번째 직업 체험이나 취업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자립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잘 알아놓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면 1번에 목적이 있었죠. 목적 끝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게 PPT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많은 법률들이 있었어요. 재정 배경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른 속도로 보죠. 대신 집중하세요. 청소년 기본법은 1987년 11월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된 것으로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애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신념,
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 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음란이나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구제하고 나아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앞에서 말씀드렸죠. 2000년에 원조교재가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수 유인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끊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 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동 청소년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은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직무상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상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게 되거든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끊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청소년의 삶의 질과 최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동그라미 1, 교육 지원, 동그라미 2, 취업 및 진로 직업 체험, 동그라미 3.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같은 경우 상담이 기본이 되겠죠. 면담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취업이나 진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립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학교 내부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앞에서 했었는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거는 전반부에서 몇 가지가 힌트가 나왔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 대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2번 청소년 관련 법률과 용어의 정의에서 박스가 있는데요. 청소년의 달이 있고 청소년 주관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달은 5월입니다. 5월의 동그라미.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달을 청소년의 달로 합니다. 5월의 동그라미 별표. 자, 청소년 주간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힘과 꿈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넷째 주네요. 넷째 주. 5월 넷째 주가 바로 이제 청소년 주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의 달이 5월 달이니까 5월 넷째 주가 청소년 주간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들을 쭉 보고 또 박스에 해당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자주 읽으셔야, 우리가 독서를 한다 하잖아요. 읽으셔야 또 이렇게 구슬로 푸는데 좀 유리하시니까 이런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정독을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니까. 외우는 것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연령 이런 거는 외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재정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3 여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챕터 3는 관련 법률과 시설위원회입니다. 시설위원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시설은 또 외워야 되겠죠. 청소년 복지시설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외우셔야 되고, 위원회도 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몇 가지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